fx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뒤쪽에 가로 열고 OX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fx 플러스 p는 fx이면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함수이다.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함수이다. OX 문제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똑같아요.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다.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다.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4번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아요.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n분의 p인 주기함수이다. 함수 fx는 주기가 n분의 p인 주기함수이다. fx 플러스 p는 fx이면 함수 fx는 주기가 n분의 p인 주기함수이다 라고 나왔어요. 옛날에 다 배웠던 거죠? OX 문제, OX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OX 문제 풀어보세요.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10초 후에 OX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자. 자, 다 했나요? 첫 번째 거 5, 두 번째 거 5, 세 번째 거 X, 네 번째 거 5예요.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이거는 우리 언제 배웠지?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파트예요. 맞나요? 수학원 삼각함수의 주기함수 쪽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면요. 강의 다시 찾아가지고 한 번 더 열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녀석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함수 fx의 주기가 p이면 fx 플러스 p는 fx이다 라는 이 위쪽 명제는 참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다 라고 치시면 되겠죠. 하지만 거꾸로 fx 플러스 p가 fx면 함수 fx의 주기는 p이다 라는 요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의 대부분은요. 저 p를 주기로 생각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거의 95% 문제가 주기가 p인 것처럼 생각하고 풀어도 아무런 답에 영향을 안 줘. 근데 우리가 얘를 정확히 배우려는 이유는 상급 문제 5%를 위함이에요. 알겠죠? 자, 어쨌든 보도록 할게요. 와우! 여기에 y는 fx라는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고 있는 주기함수의 그래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한번 봤더니 여기가 a였어요. 그리고 한 요 정도? 네, 한 요 정도 내려온 요 시점이 b였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서 말하는 범위는 요만큼의 범위지. 맞습니까? 예. 1번에서 말하는 범위는 요만큼의 범위예요. 그러면 우리 야, 얘하고 같아 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 여기하고 요만큼도 똑같은데? 요거 얘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주기가 p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얘는 a 플러스 p, 얘는 b 플러스 p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인테그럴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 fx dx와 같다라고 적분값을요. 주기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에서 A 플러스 P까지의 주기를 얘기하고 있죠. 자, A에서 A 플러스 P까지의 주기는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만큼의 주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까? 이 경우에는요. 내가 만약에 B부터 구할 거야. B부터 구하면 어디까지 더하면 됩니까? 여기까지. 파란색 말고요. 빨간색 넓이 이만큼 두 개를 더해버리면 파란색 넓이하고 같아질까 안 같아질까?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 인테그럴 A에서 A 플러스 P까지 fx dx는 인테그럴 B에서 B 플러스 P까지 fx dx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개념은 이래. 그런데 애들이 이거를 잘 분류를 못해요. 이게 몸 차이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념요. 옆으로 이렇게 좀 화살표를 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첫 번째 개념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래끝, 위끝. 자, 아래끝과 위끝의 차이가 P 차이야, P 차이가 아니야? 아래끝 위끝의 차이가 P만큼 차이가 나? P 차이가 아니야? P 차이가 아니지? 예. P 차이 아닐 때 아래끝, 위끝 모두 플러스 P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주기함수에서 주기가 중요한데요. 주기가 전혀 안 느껴지는 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아래끝, 위끝 모두 다 주기만큼 더해버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는 원래 주기는 아니지만 주기의 역할을 해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아래에 있는 식을 한번 보도록 하자. 아래에 있는 식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래끝, 위끝이 모두 다 P 차이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볼게요. 아래끝, 위끝을 봤더니 P 차이이며, 자, 우리는 여기에서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얘는 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아래끝, 위끝 모두 플러스 P를 해도 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저기에 보이는 것처럼요. 얘 말고도 아래끝, 위끝 모두에다가요. 예, 플러스 K만큼 더하셔도요. 아래끝, 위끝 플러스 K. 예, 플러스 K만큼 더하셔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기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요. 어떤 수를 더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야 라고 했을 때 나 얘 이만큼 더할 거야. 그리고 요 녀석도 이만큼 더할 거야 라고 아무 수나 더해도 그 면적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개념이야. 사실 요 개념의 의미는요. 되겠습니까? A에서 B까지 간다는 것은 A에서 어떤 수까지 특정수 K가 더해져서 B까지 갔다라고 아래끝, 위끝 모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 개념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함수라고 출제자가 우리에게 주면서 적분 문제를 냈는데 아래끝, 위끝이 P 차이가 아니야. 그러면 주기함수인데 주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아래끝, 위끝에 모두 P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래끝, 위끝이 P 차이야. 이미 주기가 저 안에 존재해. 주기가 존재할 때는요. 결론은 뭐야? 그냥 아무 수나 위아래 똑같이 더하면 돼 라는 얘기야. 그것이 P이든 그것이 일반수 K이든. 되겠습니까? 결론 얘는 뭐야? 그냥 아무 수 플러스 K를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주기가 없으면 아래끝, 위끝 주기를 더하고 주기가 이미 저 적분 구간에 존재하면 아무 수나 더해도 돼.
주기든 주기가 아니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됐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요 그 밑에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함수 y는 fx에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y는 fx를 뭐라고 한다? 주기함수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아래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8. 푸세요. 시간 드릴 겁니다. 이거 10초면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풀어보세요. 다 8 나오셨으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아, 얘 주기함수구나. 사실 우리는 이 주기가 3인지 2인지 1인지는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얘는 주기함수인 거고 문제의 95%는 얘를 마치 주기처럼 생각해도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와 같은 적분값을 줬는데 와 1과 4? 차이가 몇 만큼 나고 있어요? 3. 여기에 보이는 숫자 3이 왔지? 그러면 얘는 이미 주기에 대한 개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에 아무 수나 더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주기만큼 구간의 면적이 2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인테그럴 1에서 13까지 fx의 dx라는 건요.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fx dx의 구간이 2라는 넓이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오는 4에서 어디까지? 7까지 fx dx 역시 주기함수이므로 넓이가 2가 될 거고 그 이후에 오는 7에서 어디까지? 10까지의 fx dx도 그 넓이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는 10에서 13까지의 fx의 dx도 그 넓이가 2가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면적의 넓이는 8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주기함수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예. 이제 정적분 문제의 다양한 문제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 페이지 좀 확인해 드릴게요. 17페이지에 네모 박스 보여요? 네. 18페이지 넘기세요. 네모 박스 보여요? 네. 19페이지에 네모 박스 보여요? 네. 20페이지에 네모 박스 보여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4가지 문제 유형을 배울 겁니다. 이 유형은 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 그리고 그 개성에 따른 자기만의 풀이가 존재를 해요. 즉, 이 4가지 유형을 외운다, 안 외운다? 외워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같은 문제 계열이지만 다 자기만의 풀이법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유형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특징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가르쳤지 라는 특징과 풀이 방법을 좀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요 이제 17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정적분의 다양한 문제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무슨 얘기나 가로 열고 적어 놓으세요.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봤어요. 자, 여기에 등식이 여기에 등식이 나와 있지? 맞아? 그런데 이 등식에 뭐가 보여? 정적분이 보여요. 맞나요? 자, 선생님이 페이지를 좀 넘겨서 18페이지 문제도 한번 보려고 해. 자, 18페이지 문제도 봤더니 여기 등식이 나와 있지? 등식. 그런데 이 등식 뭐 가지고 있습니까? 정적분을 가지고 있는 등식이에요.
맞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문제 유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 등식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뭐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이다?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등식 나오고 있어요. 맞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문제 봤더니 이 문제도 문제 잘 풀라고 등식이 나와 있는데 뭐를 포함하고 있다?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이에요. 자, 앞으로 여러분은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유형은 꼴랑 4개밖에 없어 라고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17페이지 첫 번째 유형부터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크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 문제에서는요, 주어진 정적분의 적분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요 적분 구간을 봤더니 적분 구간이 0, 4 이런 식으로 모두 상수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0x 이런 식으로요. 적분 구간에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적분 구간이 상수가 될 때는 어떻게 얘를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인테그럴, 여기에서 뭐 dt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얘 자체를 통째로 얘들아 봐. 너희들 눈엔 얘가 뭐로 보여? 0에서 4까지 지정이 돼 있지? 얘는 숫자에 불과해요. 변수가 아닌 0, 4라고 정해지면 얘는 어차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숫자가 될 거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인테그럴 dx라는 요 정적분의 식을요, 뭐 k라는 상수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요. 반면에 적분 구간에 이렇게 변수 x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적분 없애버릴 수 있어. 미분을 해버리면 fx만 남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변수가 보일 때는 무조건 양변 미분을 하는 거야 라고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에서 적분 구간이 상수면 인테그럴 dt는 k, 적분 구간이 변수면 양변 미분. 얘가 가장 큰 그림이야. 알겠나? 자,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에서 적분 구간이 상수면 인테그럴 dt는 k, 적분 구간이 변수면 양변 미분. 한 번 더.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에서 적분 구간이 상수면 인테그럴 dt는 k, 적분 구간이 변수면 양변 미분. 쟤를 k로 넣냐 양변 미분해서 푸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인 적분 구간이 상수 유형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적분 구간이 상수인 경우입니다. 얘는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시작! 인테그럴 dt는 k로 놓고 푼다 라고 했죠. 자, 개념 정리합니다. 적분 구간이 뭐로 주어진? 상수로 주어진 정적분을 포함한 무슨 문제? 계속 강조했던 등식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예를 들어서 ft dt예요. ft dt를 포함한 등식은 어떻게 놓고 푼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t dt 전체를 k라는 상수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인테그럴 0에서 4까지 ft dt를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보여졌어요. 우리는 얘를 보면서 제일 먼저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적분 구간 0, 4 상수구나 요걸 보셔야 되고, 요거 전체를 뭐라고 놓고 문제를 푼다? k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fx라는 것은 뭔지 몰라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식이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우리는 뭔 짓을 하냐면요. 요 안에 있는 ft에 집중해야 돼요. 자, ft는 무슨 식이 되겠어? f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가 되겠지. 왜? 여기 fx를 내가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ft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식을 작업합니다. 인테그럴 0에서 4까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라는 요 식은 결국에 뭐가 될 거다? 얘는 뭐가 될 거다? k가 될 거다 라고 식을 넣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녀석 푸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kt는 0에서 4까지 k가 될 거다. 자, 0 대입하면 다 0이니까 의미 없어서 4만 대입합니다. 4의 4제곱인데 약분되니까 64 마이너스 16 플러스 4k는 k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요 녀석 넘어가서 3k는 요 녀석 넘어가면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4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므로 k의 값은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16이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는 다시 이쪽으로 와서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이므로 f2의 값은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 돼서 답은 12가 나오겠구나 라고 요런 식으로 잘못 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가 나오겠구나 라고 푸시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마치 그런 느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크게 이렇게 봤는데 이게 다시 속으로 들어가서 요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요번에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보도록 하자. 18페이지 이제 문제 유형 딱 보면서 어머!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문제인데 적분 구간이 어때? 변수 되겠습니다. 자, 적분 구간이 변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적분 구간이 변수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적분 구간이 변수인 유형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얘처럼 둘 다 변수인 경우도 있고요. 하나는 상수고 하나는 변수인 경우도 있을 거야. 맞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거다? 아래 끝, 위 끝 모두 다 변수인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는 하나는 상수, 하나는 변수가 나오는 경우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래 끝, 위 끝 모두 변수밖에 안 나와. 변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 하면 된다? 양변 미분하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변수 있으면 무조건 그냥 미분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상해보자. 얘를 미분했다 쳐.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배웠는데 앞에서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가 되지. 얘는 g-x이다 라는 요런 식을 가지고 인테그럴을 없앤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죠? 풀어보세요. 요게 한 글자만 적었죠? 미안. 요게 양변 미분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양변 미분이라고 개념에 채워 넣으시고요.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십시오.
답은 2 정답입니다. 맞아요. 개수 비교. 네. 같이 풀어도 될까? 예,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와우, 나 이런 거 무슨 표현인지 아는데 무슨 표현입니까? 항등식 표현이죠. 자, 항등식의 뭐를 구하는 문제다? 미정 개수를 구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요 수학 상에서 배웠던 미정계수법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요. 예,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나누는 법, 미분법 이런 게 있다라고 배웠어. 이게 바로 그 미분법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문제네. 와, 적분 구간을 선생님이 보랬는데 변수가 나오면 무조건 양변 미분이랬어. 미분하겠습니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af-x 플러스 b라는 요런 식이 나왔어요. 아, 요거 항등식 문제인데 저 fx 플러스 1이나 fx나 f-x가 뭔지 알아야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fx가 뭘까 봤더니 fx의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이 창의 개수는 1이고 1창 상수항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mx 플러스 m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얘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1은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m의 x 플러스 1 플러스 n이 돼서 얘는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n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f-x도 구해볼 겁니다. 2x 플러스 m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녀석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n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길다. 자, a배에 2x 플러스 m 플러스 b다 라고 나왔네요. 자, 우선 자변의식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또 mx 마이너스 mx, 그리고 또 플러스 n 마이너스 n. 자, 이제 더 이상 지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은 2x 플러스 m 플러스 1은 이런 식이 됐어요. 그리고 우변의식 정리하면 2ax 플러스 am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왔네요. 자, 미정계수법, 차변, 우변 모두 전개할 수 있을 때 개수 비교법이죠. 자, 개수 비교해 봅니다. A 몇 나오겠습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A의 1자리가 들어가면 얘는 M 플러스 B거든요. 얘랑 같아야 돼. 그러므로 B는 몇 나오겠습니까? 1. 그러므로 A와 B를 합하면 답은 몇이 되겠다? 2.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기서 A가 변수면 미분하는 게 달라져요? A가 변수면 그거 이제 19페이지에 배울 건데. A가 변수면? X가 변수, 잠시만 무슨 말이지? A가. 그러니까 그 우변에서 AFX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A가 변수면은 얘가 어떻게 변수가 될 수? X나 이런 것처럼 변수면은 그 적분을 하거나 미분을 할 때는요. 어떤 문자에 관해서 적분한다, 어떤 문자에 관해서 미분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를 미분을 할 때는 무슨 문자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X에 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거여서 A는 절대로 변수가 될 수 없어요. 네,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요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변수에 대한 내용을 지금은 무니까 공통 미적분이어서 그냥 매일 x로만 보통 미분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과 미적분에 들어가면요. 어떤 변수로 미분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상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무니까 공통 미분을 잘하기 위해서도요. 이과 미적분을 배워두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걸 보고 무니까 공통 미적분을 보면 옛날에 조금
아리송했던 것들이 다 보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 구간이요. 변수 되겠습니다. 적분 구간이 변수라고 적어 놓으세요.